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는 기획자도 자신이 개발하고 자신이 연출하고 자신이 제작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계획은 공동작업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가가 몸소 사업을 일구었다 해도 스스로 다 해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뒷받침한 동료와 인재들을 배경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가가 되기 이전에 리더가 될 수 없다. 내가 겪은 실험과 성장의 경험 역시 콜라보와 파트너십을 빼고 말할 수 없다. 값을 치른 모든 실패와 성취의 체험은 협업의 대가다. 어찌 평가받고 어찌 증명하든 협업하려는 서로의 노력 덕분에 내 회사의 생존 기회가 넓어졌고 실패를 줄이는 보험을 들게 되었다. 용산 거북이 등껍질, 무모한 평택 기업들의 MOU, 소셜 벤처들의 액션 대공헌, 청년 희망을 위한 세빛둥둥섬. 나의 수첩에 적혀있는 이 비밀스러운 말들은 모두 협업의 코드네임이다. 위대한 실패, 끝없는 진행, 작은 교훈, 놀라운 발견, 큰 성취 등 그 운명은 다 달랐다. 하지만 이 암호를 머리에서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고 몸을 움직여 실행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생겨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그런 존재들이 세월을 지나 협업가 정신을 표방하고 또 실천한다. 모자이크의 원탁에 앉아서 말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더 빨리, 더 많이 일을 하고 심지어는 남을 무너뜨리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들조차도 생깁니다. 개인이 이럴진데 기업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일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꾼다면, 그리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일을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제안하고 계시는 저자님이 계십니다. 안희옥로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로입니다. 네, 이 책을 저희가 이 책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글귀를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곤 하는데 지금 이 글귀를 읽으신 이유는? 네, 사업을 하면서 네네. 제가 협업이 중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아, 네네. 그때 이제 모든 이들이 같이 한 것을 스스로 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료들을 보기도 했고요. 네네, 그렇죠. 그런 모든 공치사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분들도 봤죠. 그리고 제가 어떤가 돌아봐야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가들을 기르는 쪽으로 제가 이제 몸을 던졌습니다. 아, 네네.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를 기르다 보니까 저 자신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열쇠말을 핵심적인 열쇠말 있잖아요. 그게 네네. 협업이 됐더라고요. 확실히 어떻게 협업을 잘하는지, 협업을 잘 못하면은 내가 어떤 처지에 빠지는지, 네네. 실제 협업이 더 큰 돈을 벌어주는지 이런 것들, 기업가의 품위를 높여주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창업보육 프로그램 만들면서 네. 협업을 중심으로 만들다가 부지불식간에 책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투자자로 엔젤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엔젤 투자를 시작한 건 얼마 안 되고요. 네네. 사실 사업의 핵심은 네네. 에너지를 받으면서 에너지를 이제 시장으로 네네. 푸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네. 푸는 건데 받는 에너지가 사실 훌륭한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창업보육도 저 주변에 좋은 투자자들이나
돈을 집어넣어 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네네. 분들은 많아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자산운용의 전문가는 아니고 교육, 태도 전환, 네. 그다음에 팀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협업하는 거 있죠. 그룹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만난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하고. 활력을 갖게 하는 거 이런 분야에 해왔던 힘을 살려서 네네. 동료들과 협업해서 예. 일단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역시 투자자들이 협업을 하고 있죠. 네. 엔젤 투자자로서 제 삶은 이제 걸음마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직 네네. 뭐 한 10년 가까이 해야지 뭐 간신히 뭐 좀 존중받고 세계적으로 이름도 떨치는 엔젤 투자 정석 네. 같은 게 만들어지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투자자의 관점까지 넣어서 그래도 예,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창업의 관점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들을 만드는 그렇죠. 일들을 네.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협업으로 서비스가 좋아지면요. 네네. 당연히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네, 그를 위해서 책을 쓰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책에는 이렇게 지금 하우투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실행에 관련 관점으로 책들이 내용이 많이 담겨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비스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 만드는 사업이죠. 서비스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네. 대부분 창업보육센터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공공지원에서도 네네. 그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이나 은퇴한 세대들이 네네. 다 재창업, 재기, 그쵸. 신규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네. 전 세계의 선진국들, 다시 네네.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그런 식의 창업을 통해서 고용을 대체하는 창출들을 해야지 경제가 죽지 않고 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서비스 플랜을 짜기 위해서 네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네. 전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모형을 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 곳에서 합니다. 모든 사업가가 각자 그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업하러 나가서 영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경영 네네, 비용이. 네네. 무슨 왜냐하면 말씀인지 알 것 계속 같아요. 거래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익히려면 아주 집중적으로 페이퍼를 쓴다고 하는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원탁에 앉아서 동료 사업가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기술부터 익혀야 되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잡거나 서비스 플랜을 짜는 유해 창업 보육가들이랑 우리가 네. 차별화된 우리 내용을 가지고 협업하기 좋아졌어요. 이 책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강의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강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업가들이 사업을 가장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협업입니다. 그 협업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무슨 이미지로 보여주면 좋을까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축구공 보면은 이제 오각형이나 육각형이 이렇게 모여 있죠. 네, 또 꿀벌의 집도 비슷합니다. 그거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셀들, 그러니까 각 방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각 방에 있는 꿀들이나 각 방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보다 더 큰 것이 모여 있다는 걸 우리 직관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술적인 게 무엇일까요? 저는 문화예술계 출신입니다. 원래 문화기획자로 제 삶을 시작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당에, 유럽의 성당에 있었던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그걸 모자이크라고 하죠. 예, 색깔이 다 다채롭고 또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모아서 특정한 형태의 정방형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창을 만듭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서 창을 만들었는데 비치는 빛들이 다 다르죠, 색깔이. 들어와서 빛을 한 곳으로 쏴서 방 안을, 이제 성당 안을 밝혀주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데 그 모여있는 부분들, 셀들, 조각들의 컬러는 다 달라요. 형태도 다르고. 이게 무엇일까요? 개성이 강한 여러분들과 저 모여서
한 방향을 보면서도 충분히 다른 개성, 다른 크기, 다른 색깔을 유지하고 무언가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협업이 힘듭니다. 그런데 협업을 어떻게 잘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협업이 힘드니까 안 한다, 회피한다가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거나 내 힘을 덜고 모두 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직감한다면 어떻게 협업을 잘할 수 있을까로 생각을 전환해야겠죠. 발상 전환을 해야겠죠.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창업 보육을 하니까 기업가가 사업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육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보면요. 기업가들의 생존 조건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동료들과 힘을 합치는 걸 것이에요. 동업이 힘들다, 협업이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게 잘 될까로 생각을 옮기는 자만이 성취하고 성공하는 기업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로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의 이미지가 거북이 등껍질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이고요. 또 여러분 여러 컬러가 레고 블록이라고 해서 뭐 이제 특정 업체명이 지금 일반 명사처럼 대표적인 게 됐는데 색깔이 아주 다른 어린이들의 집짓기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잖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모여서 한다고 할 때 내 회사 안에서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그만큼의 비용이 밖에 있는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도 들겠죠. 네. 그러니까 낭비 아니냐, 경영 비용의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데 내 회사가 사업을 해서 생존과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원청, 하청, 의뢰, 수탁 같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제가 제조자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 도매를 거쳐서 소매로 나가는 일을 해야 되고요. 제가 판매 촉진을 도와줄 분을 만나고 또 판매 촉진을 한다 해도 소비자인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를 유도해 주는 분을 또 만나야 되는 게 현대사회의 첨단 비즈니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드는 유통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록 나중에 유통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비용을 안 들일 수 있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거래를 촉진하려고 애써보고 그 다음에 교류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협업을 증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창업할 때 초창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가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나와 거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는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성장하기 때문에 통찰을 스스로 얻지만 그래서 책임지고 자기 사업은 자기가 잘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통찰은 스스로 하지만 인간은 영감을 얻는 것만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해야 됩니다. 신으로부터, 멋있는 자연으로부터 상상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사람에게서 실은 실패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돌아보는 반성으로 또 나쁜 기업가를 보면서 반면 교사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고 타산지석을 참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역지사지를 하면서 영감은 외부로부터 얻어서 스스로 통찰력을 발휘하면서 성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가도 같겠죠? 어린이가 그러하다면 어린이에게도 이걸 적용해야 되고요. 은퇴한 후에 다시 창업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재창조를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이 모자이크 비즈니스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아카데미 한다는 거 아시죠? 강연자들이 계속 시리즈로 나와서 주입을 시키는 방식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름이 랩이에요. 랩은 연구실, 실험실을 의미하죠. 레보라토리의 약자로 요즘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랩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를 비롯한 동료 기업가들이 모여요. 기업가들의 소사이어티처럼. 네. 그리고 제 동료 파트너가 만든 자리 주선된 곳에 앉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원탁의 주선자가 되는데요. 그 원탁은 실제 제 파트너인 오희영 공동대표의 할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원탁이에요. 그 상징적인 원탁에 앉아서 저녁마다 살롱 대화를 나누듯이 원탁에서 기업가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자이크 비즈니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랩 방식으로 만든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협업가로 길러야겠다. 저 사람들이 모자이크하도록 후배들을 기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자신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자체를 모자이크로 한 것이죠.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 기업가가 되려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후배 기업가들 또 이제 우리 동료 기업가들이 다시 한번 영감을 얻을 수 있게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게 만드는 원탁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것을 모자이크 비즈니스 랩이라고 하면서 모르모토 실험하듯이 우리가 한 1년 반을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기업가들이 그렇게 하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협업을 위한 원탁 대화를 하면요. 협업이 일어나기 전에 용기가 강해져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들이라고 봤던 잠재적인 경쟁 상대라고 봤던 존재 또 동료라고 보지만 저녁에 술 마실 때 정도 위로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만나는 하소연 상대 거래상 꼭 필요할 때만 만나는 다른 기업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언제든 지지하거나 좋은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도와주고 내가 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동료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든든해집니다. 네. 실제 저 자신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년의 기업가 활동하던 이 과정에서 잃었던 힘을 다시 얻는 치유의 경험 같은 걸 했어요. 제가 좋았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죠. 먹었는데 좋은 비타민이 있으면 아끼는 사람들한테 계속 추천하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마치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모자이크 비즈니스 랩을 창업 후에 보육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신규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라는 표현 아시죠? 그런 사람들 말고 이미 창업을 해서 고단해진 사람들이죠. 저 같은 존재들. 좋더라고요. 그 원탁 자체가 목적이 될 정도로. 그 원탁 자체가 좋아서 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2년 이상을 원탁을 운영했지만 실제 의미심장하거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업 간의 협업 사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작은 사례들은 나왔죠. 근데 이 실험을 멈출 수 없는 것은 기업가들이 그 원탁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원탁을 하나의 동아리나 사랑방처럼 여기면서 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인력 개발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힘 있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길러주는 과정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 사업가들은 이것을 확대 강화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비즈니스 랩, 줄여서 모비랩이라는 애칭을 갖는 아주 이상하고 괴짜 같은 더 이상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는 창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미지는 거북이 등껍질, 그리고 블록, 집짓기,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자이크, 유리창이죠. 자, 여기서 길러내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협업가입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기업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우리는 책을 펼치거나 유럽의 선도 사례를 보고서 외워서 얘기해요. 필패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내가, 우리 동료 기업가들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컨셉트가 분명한 기업가들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정한 기업가 정신을 스스로 파고들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좋아지는 거. 깨지기도 하지만 망치기도 하지만 일신우일신 하면서 그걸 증명하려고 했으면은 그게 철학이 되죠. 우리에게 기업가 정신은 협업가고요. 좋은 협업가 되기를 철학으로 가졌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원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협업가는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혁신가들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사회혁신가들은요, 사실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기업가라는 말은 회사 문을 연 사람이 아니죠. 그게 창업가죠. 근데 기업가의 한자어를 보면은 두 가지 한자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용하는 기업가는 업을 세웠다는 뜻을 써요. 업을 세우는 것은요, 회사의 사업만은 아니죠. 내가 어떤 뜻으로 평생 어린이 교육을 해야겠다고 느꼈을 때 동료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멈칫하고 5초, 10초, 30초, 1분, 2분 생각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찾습니다. 동료 덕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려고 그 순간부터 그 뒤까지 계속 애쓰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구하고 싶었던 생각이 주부가 되어서 사라졌지만 결국 단절된 경력을 극복하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한때 전공이었던 어린이 교육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전공과 상관없이 새로 하고 싶은 일로 어린이 교육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세상이 좋아지게 하고 싶으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자기 자신의 혼돈을 다시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업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을 통해서요.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거, 창업 후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던지기 위해 원탁에서 만나는 것이 어느 기업가에게도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가의 업은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꿈을 꾸는 그 무엇이어도 됩니다. 대신 그 업이 뜻과 꿈에서 벗어나서 꾀를 내야 되고 일로 가면은 그때부터 고달프죠. 의지박약하면 중간에 멈추고요. 좌절도 해요. 그렇죠? 우유부단하면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 꿈은 이것이야. 난 좋은 뜻을 펼치고 싶어.로 하루하루 1년, 2년을 보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뒷받쳐주게 할 때 당신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먼저 구하라 라는 것을 업의 개념으로 잡으세요라고 합니다. 당신의 업의 개념입니다. 예, 사업가의 업의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업가의 업의 개념이 있대. 이때 이 어머니, 이 부인, 이 여성은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자이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협업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 되죠. 자, 업의 개념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데요. 기업가 중에서 사회혁신가들, 사회를 혁신하는 정도로 사업가 못지않게 그 일을 꾸준히 해내려고 집착하고
열성을 다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도록 도와준다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회의 혁신이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업의 개념을 가진 누구나 다 사업가로 보자라는 게 모자이크 비즈니스 랩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 혁신가들 역시 비즈니스맨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꾀를 내고 일을 하는데 열성을 다하는 자기 존재 증명을 그것으로 하려는 존재들이다.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존재들이다 라고 봤죠. 자, 사회혁신가 옆에 기업가는 기업가인데 사회적 기업가라고 해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직원들도 먹여 살리려는 이상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 괴짜들이야말로 우리가 협업의 원탁으로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훌륭한 사회혁신가나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들은 이미 사회를 바꿀 때 협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안 그러면 각자 도생이 되는데 그러면 사회가 아무리 개선돼도 개선된 사회 하나하나는 각자가 사는 것일 뿐이니까 그걸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 버는 기업가들에게는 모자이크를 강조해서 영감을 강하게 주지만 사회혁신가와 사회적 기업가들에게는 원탁에 앉아서 스스로 무의식 중에 떠올렸거나 직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협업에 대해서 말하게 하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한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원탁에서 임상실험, 우리 자신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많은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에서 번역된 책들 가지고 창업보육하고 이런 시대 지났죠? 네.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해보니까 이치에 벗어나는 얘기 하나도 없죠? 네. 네, 이렇게 안 어렵게 얘기하려고 원탁에서 부단히 애들을 썼습니다. 기업가 동료들이. 현재는 한 20명 정도의 기업가들이 퇴근 후에 동료들로서 원탁에 다른 기업가들이 앉을 때 주선을 해주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코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코치가 교수님이나 경영지도사 같은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업 퍼실리테이터나 전업 모더레이터 같은 분들이 아니라 현업의 기업가들이 퇴근 후에 동료들의 대화를 돕는 살롱 마담으로 둔갑을 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계속 뭐가 스노우볼이라고 하는데 눈덩이처럼 동료들을 끌고 와서 성장하는 구조죠. 모자이크 창업의 핵심은 협업이고요. 협업의 기술이 필요하니 우리가 원탁에서 단순히 대화만 나누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지식을 쌓아서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은 모자이크 비즈니스 랩 같은 프로그램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들은 찬사를 보내요. 모자이크 비즈니스 랩의 문제의식에서 영감을 얻은 어떤 한 기업가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시 그쪽으로 다 몰려가서 도와주면서 또 다른 모자이크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모자이크가 만들어지죠. 전 세계가 만일 우리가 만든 모자이크로 대통합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불행할까요? 오히려 수많은 모자이크들이 만들어지고 그 모자이크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면은 세상은 아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울긋불긋한 색이 돼 태양을 얻은 광채는 동일하겠죠. 예,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경영학은 좋은 인문학과 통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했고요.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이치,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이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시장과 산업과 기업과 경제에 대입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선한 일 하는 시민운동 따로 놀고요. 사회혁신가 따로 놀고 그들은 힘들고 가난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기업가들 따로 놀고 교육자들 따로 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억지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업을 잘 하는가에 지금 동료 존재들, 분야가 다른 존재들이 다 들어와서 끓는 용광로처럼 섞이면 돼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모자이크, 그리고 그 모자이크가 빛으로 비치는 원탁입니다. 맞아요. 네. 모자이크 창업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자이크는 협업이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원탁이다. 비즈니스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공익적인 비즈니스를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30대의 안영노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얘기할 거예요. 30대 초반에 들어온 후배 안영노에게 공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소개해서 같이 앉힐 테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세상을 바꾸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영노 씨는 돈을 왕창 벌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큰 돈을 버는 안영노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해주죠. 나머지는 그냥 이야기가 전개돼요. 열린 결말이에요. 예. 아까 여러 개의 모자이크가 번져서 나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어머니적 사고거든요. 지구가 하나의 어머니라고 볼 때 온갖 다양한 생물이 살듯이 우리는 다 분산시켜야 돼요. 분산을 많이 시킬수록 융합이 잘 되는 법입니다. 아주 역설적인데. 똑같죠. 돈을 엄청 벌려고 이쪽으로 치우쳐진 존재가 이쪽에 있는 존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반드시 가운데로 모이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열린 결말을 스스로의 결단과 운명에 맡기고 억지로 하는 것이 훌륭한 원탁이겠죠. 네. 자, 비즈니스는 공익, 영리 다 포함된다. 생각을 확장하자. 그리고 서비스를 잘 만들겠다고 하는 뭐랄까요? 프리랜서들, 프리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런 개인들도 포함하자. 또 컴퍼니,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 다 포함하자. 이제 우리가 사전에 나온 개념을 다 고쳐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으로. 뜻을 가진 모든 업이 꿈을 더 키우고 꾀를 여러분과 같이 내고 동료들과 같이 내고 그 다음에 일을 성실히 해서 우유부단해지거나 의지박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들은 다 비즈니스예요. 예. 자, 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의 당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만드는 공동 실험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가 아니라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상회하려고 모인 어느 집의 응접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모이듯이 원탁, 상징적인 원탁 있는 집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여있는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자기를 정리해 보는 건데 그것을 해업이라고 불러요. 네, 자기 업을 풀어보자. 그래야지 회사 일을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업인데요. 서로 함께하면 생존이 쉬우니까 흔히 말하는 하우투를 알아야겠죠. 네, 모여서 대화할 때 3단계로 협업을 증진하는 생각을 발전시키게 도와줍니다. 네. 3번째는 환업인데 환업은 되돌려 준다죠. 사업해서 돈을 번 것을 시장 전체가 발전하게도 도와줘야 돼요. 나만 경쟁해서 이기면 안 되죠. 그리고 세상에 나와 무관한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도 도와야 됩니다. 시민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은 모든 사업가들은 시민운동가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자, 그래서 모자이크의 원탁에 앉아서 대화를 바탕으로 하고 또 협업을 지향하라고 의도해주고 그다음에 현업의 기업가 선배들이 앉아서 대화를 촉진하면서 앉아있는 기업가들은 서로를 코칭해 주는 거죠. 별도의 컨설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모자이크로 승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은요, 교육받고 있는 기업가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저녁 시간에 원탁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저 사진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업가들이 토론하고 혁신가를 불러서 얘기하고 시민운동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술가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뢰의 자본을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실수가 있어도 인내해 주는 상태로 협업을 하는 것은 또 인내의 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오희영 대표님의 제가 모시고 있는 동업자의 할머님의 원탁이에요.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저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들한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커피 한 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 놓고도 얼마든지 시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위험 사회를 살고 있고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성공의 키워드로 협업을 얘기하곤 합니다.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리고 리스크를 서로 막아줄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조건들이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까지는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잘하나 얘기만 나누다가 선한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진지해지죠, 그렇죠? 좀 캐주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이 많은 일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의 아까 동료 동업자 이름도 몇 번 나온 것처럼 협업의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동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었죠. 절대 일같이 하면 안 돼. 시끄러워져. 각자 도생이야 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협업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들은 거의 다 동업자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과 협업은 조금 차이가 있죠. 다르죠. 그 다름을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동업은 한 회사를 만드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동업자끼리도 동업 계약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죠. 근데 협업은 협업가들 사이에 역시 협약이나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약속을 지키면서 회사 간의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후자가 훨씬 더 유연하게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좋아요. 이합집산이 많고 대신 품위를 아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신용으로 연결되고요. 그 신용이 그 기업을 더 키우느냐 아니면 나쁜 기업가라는 소리를 듣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까 인문학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우리가 기업가가 먼저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걸 저도 나중에 느낀 거예요. 네. 청년 창업 문화가 한국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고 386 세대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이럴 때야말로 아까 창업 보육, 인큐베이팅하고도 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큐베이팅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요즘 인큐베이팅이란 말 많이 쓰죠. 창업 보육이란 말이 신선해서 더 좋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소셜 벤처라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소셜 벤처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지금 아빠 세대와 딸 세대가 같이 창업 보육 대상이 되는 시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그룹에 가서 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험을 감내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다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소셜 벤처입니다. 벤처는 고위험의 모험을 해서 아주 크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크게 성공하려고 벤처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소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 문제도 해결이 잘 되잖아요. 그 공식,
기업이 성립한다고 전제하면서 네. 소셜벤처 시장이 확 컸어요. 그게 한 네네. 20년 가까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년 정도 됐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니까 사회적 기업가, 그러니까 소셜 앙트러프러너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오너리스크로 한 방에 훅 가는 기업들 많이 보죠. 네. 예, 과거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과거의 방식으로 1인 독재 형식으로 이 회사는 내 회사야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의 기업가들이 보여주는 정말 큰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업가 정신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회적 공익 비즈니스 이쪽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더 크게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셜 벤처로 성공한 기업의 사례와 모자이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지 작가님만 뵈러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영국의 네. 그 주부였죠. 아니타 로딕이 들풀을 보다가 아주 친환경의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바디샵이 만들어졌고 그 남편이 빅 이슈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 빅 이슈를 만든 이유 자체가 노숙자들이 자활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노숙자들이 맞아요. 판매 교육을 받고 판매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판매 권한을 가지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교육 과정이 인문학이라든지 자기 갱신,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거에 대한 자극을 주는 교육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감을 주는 교육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노숙자 자활을 위해서 잡지 판매를 한 거지 잡지 판매 자체가 목적이어서 뭘 한 건 아니에요. 네네. 이런 곳이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딜라이트 보청기라고 있습니다. 아주 네. 싼 가격에 어르신들 보청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좀 낫지만 세계적으로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청기를 가난한 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기술 혁신을 한 거죠. 보청기 싸게 만들고 해외에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을 만드는데 그 2만 원 정도, 4만 원? 그래서 그것을 저개발 국가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절단된 분쟁 국가 네. 같은데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 혁신이라든지 사람 몸을 고치게 할 때 싼 가격으로 하는 쪽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 기업이나 의료 관련 기업들은 좀 스타트 단계라고 여겨집니다. 얘들이 재미있죠. 그러네요.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실패해도 좋으니까 계속 응원해줘야 돼요. 사회적 기업. 그렇죠. 적정 기술 같은 것도 그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캄보디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철분이 부족하니까 붕어빵 모양이죠. 뭐 물고기 모양으로 된 쇠로 만든 거를 넣어서 국을 끓이게 해요. 그러면 캄보디아 애들이 철분을 어머나. 흡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실효성을 떠나서 적정 기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접근 가능한 기술만 써서 아주 쉽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혁신가라고 아까 얘기한 것이고 그 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갖는 부분은 아까 기업가랑 다르지 않죠. 업의 개념이 좋기 때문에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재밌네요. 저 농부들이 지금 너무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허리를 굽히고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 이 삽을 떼는 거를 자동화 기계로 발로 푹 누면 얘가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저 너무 흥미진진하고 눈이 반짝 뜨이는. 이노바드의 박혜린 대표는 발명가인데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발명해서 수력 발전기를 휴대용으로 만들면 잘 팔릴까가 아니라 전기도 소외와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기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역시 저개발 국가에서도 심할 것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휴대한 것을 쓰면은 에너지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또 친환경 에너지일 것이다라고 봤으니 이분 같은 분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발명과 개발을 한 사례죠. 이런 원리를 가진 것이죠. 다만 이제 박혜린 대표님이 이 일을 할 때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주변에 그 휴대용을 공급해서 훨씬 더 상품화하도록 돕는 동료 기업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박혜린 대표를 돕는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셜 벤처일수록 사회 문제를 해결을 훨씬 쉽게 해주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고 정말 지지합니다. 찰나의 순간도 너무 부지런히 열심히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사회적 고민을 하고 계시는 저희 안영노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라는 말보다 든든한 말은 없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일은 함께하면 정말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갖다주는 그런 매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만만한 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만한 책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